네, 안녕하세요. 엄명주입니다. 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뭐냐면 이제 고정된 공부 계획표 작성하기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학습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 종합 검사를 하신 분들 보시면은 그 중에 학습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어떤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요. 공부 시간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것 중 더 중요한 것은 익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학원을 바로 갑니다. 혹은 어떤 층 야자도 하죠. 근데 야자 시간에 보통 뭐 하죠? 보통은 이제 과제를 많이 합니다. 학원 숙제도 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가장 안 되는 건 뭐냐? 요약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배웠던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익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때문에 말로 표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배운 내용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플래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된 계획표를 작성하여서 학습 동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에는 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뭐죠?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켜야 되는 시간이죠. 근데 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뭐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학습을 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이 변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학습의 목표는 고정된 공부계획표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공부계획표 작성법을 이해하시고요. 나만의 공부계획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부계획표의 정의를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공부계획표의 필요성 3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학습을 통해서 이 고정된 공부계획표 작성 방법을 인지를 시키시는 거죠. 또 자신만의 공부계획표를 샘플을 보여주고 스스로 작성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플래너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공부계획표 정의는 뭐냐면 앞으로 해야 될 공부를 절차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 능력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반복까지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계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습 효능감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학습 효능감이 뭐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의 공부 계획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과목별로 이해하는데 걸리는 자신의 시간과 학습 소화량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학습 소화 시간에 와서 계획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요약 정리 시간을 먼저 배정한 다음에 중요 표시를 하시고요. 마지막은 계획 실천 피드백 원리에 맞게 계획표를 작성하신 다음에 피드백 하셔야겠죠. 다섯 번째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계획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나의 주간 고정 계획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시간대가 다 나눠져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방법에 나와 있지만 먼저는 자기가 그날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타이머를 갖고 재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약 정리 시간을 먼저 배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시 반 정도면 끝나고 집은 한 5시쯤 못 됩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날 배웠던 것을 요약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5시부터 보통 한 3시간 잡은 데서 8시까지는 요약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을 가신다. 학원에 가서 익힌다, 잘 익힌다, 오케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완전 학습을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해야 될 거는 요약을 하시고, 그 요약한 거에 따른 기본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토요일은 뭐 하냐? 토요일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오전 시간을 활용하셔서 12시 전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 단권화 시키시는 겁니다. 결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공부 방법과 토요일의 공부 방법은 결국은 이 개념 익히기와 결국 단권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일요일은 사실은 편히 쉬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한번 공유를 해준다면 마찬가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코칭 질문 해보십시오. 내가 작성한 고정 공부 계획표 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고정 공부 계획표는 충분히 현실적인지, 그리고 계획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서로 코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다 완성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도를 분명히 하고 지금 행동을 걸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바꿀 습관은 뭐가 있는지, 또 언제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하게 하는지, 또 성공하면 내 생각에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행동의 패턴에 대해서 이 고정 계획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플래너를 활용하시면 플래너의 효과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니 한번 점검해 보시고 코치의 도움을 통해서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